행동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법은 핵, 축, 울타리의 축인 것입니다. 축이라는 것은 움직이긴 움직이는 건데 어떤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지침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동 지침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다 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금주령이라고 해서 술 못 만들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박정희가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쌀이 귀해서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한 번은 박 대통령이 그 당시 그 한국일보 사장 댁에 놀러 갔다가 아주 귀한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 임자 이거 고발 대상이야 하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못 만들어요. 자기네들은 만들어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직까지 아무리 제가 한국일보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권력층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민들에게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안 그래요. 위에 대가리부터 지켜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는 쌀이 귀하니까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만들어 먹어. 물론 박정희는 안 만들어 먹었어요. 그 당시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벌써 한국일보 사장쯤 되면 그 만들어 먹는다 이거예요. 일본 촌왕은 운전을 하지도 않지만 촌왕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골목에 주차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기 때문에 지는 마음대로 아예 남의 집을 쳐 부시고 들어가서 주차할지도 몰라요. 예. 또 일본 경찰은 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일본에도 간혹 가다가 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차가 있으면 당장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스티커를 걔네들은 사이드 밀러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쳐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땅과 타이어에 그려보세요. 저렇게 원래는 백목으로 긋지만 지금 저 사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타이어하고 땅에다가 저렇게 O자를 그려놓습니다. 모음 O자를. 저렇게 선을 그어놓고 30분 후에 다시 와서 그대로 있으면 그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국에서 불러먹은 저 잔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바퀴만 옮겨놓는 거예요. 잠깐 바퀴만 거기서 한 5cm만 굴러가도 이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거예요. 걔네들은 또 다시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비상해요. 걔네들은 그런 말을 못 써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뿐이지. 왜냐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하여서 부득이 주차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을 봐주는 거예요. 미국은 얄짤없어요. 그냥 싣고 가버려요. 미국의 법이 돈을 받기 위해, 즉 범칙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일본의 법은 이렇게 현실이라는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저기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일본만 문제래. 우리나라 속담에 차면 기운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달도 둥근 보름달이 되면 다시 초승달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을 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가난했을 때를 잊고 돈을 흥청망청 쓰며 마음에 만족감이 가득하면 다시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감이 가득하면 그 만족감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가난해져요. 지금 현재 경제 대국 제1위는 미국입니다. 넘버 2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넘버 3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넘버 11입니다. 우리는 11위예요. 코딱지만 나랐지만. 근데 지금부터 30년 전, 그때는 중국이 아주 못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값싼 인건비를 바라보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건너가 공장을 차릴 때였습니다. 일본도 그때는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 건너가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대가로, 물론 돈도 다 받겠죠, 중국도. 그런데 그 외에 대가로 중국의 젊은이들을 몇 명씩 데려가 유학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 내지 6명씩 딸려왔어요, 애들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유학 온 학생들은 누가 봐도 중국에서 온 학생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애들은 착 보면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느냐? 첫째,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습니다. 푸시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같은데 그 비듬가락 같은 것이 여기저기 더럽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힘없이 그런 애들 보면 중국에서 온 애다. 틀림없어요. 그건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또 일본의 그 사회단체인 라이온스 클럽이나 그 로터리 클럽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걔네들한테 걔네 도와주는 거예요, 일본 사회단체가. 도와주면은 받은 학생은 그것을 자기 혼자만 다 쓰면 그래도 충분하게 한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그 자기가 받았어. 받으면 3등분해서 자기랑 그 같이 온 학생들, 3학생이 나누어 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에 가슴이 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 애들은 그 당시에 뭐 돈 받으면 혼자서, 나 혼자 받은 돈인데도 반드시 3명이서 나눠 썼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중국은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잊었는지 지금은 여기저기 큰 소리치며 가난할 때 도와주었던 은덕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횡패를 부리잖아요. 세계 경제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세상에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 그 만족이 지금의 부를 밀어내버리는다는 우주의 원칙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인 기는, 우리 마음이 기예요. 기는 온 천지에 깔려있는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달과 지구 사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널리 퍼져 있어요. 이 널리 퍼져 있는 그 에너지가 뭉치면, 우주에 뭉치는 힘이 뭉쳐놓으면 그게 바로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이걸 최근에 한 200년 전에 겨우 알았어요. 130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에테르라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게 과학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만족이 오면 그 만족은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많아 마음속에서 부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면 그 만족감이 있는 돈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뭐 나는 많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 그 다음에 다시 쪽박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나 사랑해서 서로 만족하면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생각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부부는 원수지간처럼 잘 싸우면서 사는 게 그나마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은 꼭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건 마음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 안 하고 살면 돼요. 근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생각이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있을 때 그 있는 것을 마음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일 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양입니다. 겸허 그 자체를 터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겸허 이런 게 겸허가 아니에요. 그 겸허 그 자체를 터득해야만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졌어도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일본은 비록
이와 같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자기네들도 하도 그 사무라이 시대 때 흥하고 망하고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게 수양하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겸허는 몰라. 겸허는 모르지만 그 겸허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 지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자세가 있는 현실보다 항상 아래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사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사물보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자신의 마음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겸허인 것입니다. 예. 이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예를 들면 돈을 말할 때 일본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지 않고 돈님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원래 돈은 까네입니다. 까네. 까네가 돈이에요. 까네? 요간이에요. 돈이에요. 까네가 돈인데 돈 앞에 높임말이 있어요. 오자를 붙이면 높임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돈 앞에 오자를 붙여서 옷까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옷까네는 아시죠? 근데 까네는 잘 몰랐죠? 까네가 원래 돈이에요. 까네에 오자 붙이면 돈님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돈님 그러는 거예요. 도시락 또한 오자를 붙여서 오벤또라고 합니다. 원래는 변또예요. 벤또. 벤또가 도시락이에요. 근데 거기다 오자를 붙여서 오벤또라고 합니다. 또 변기통. 전똥통. 똥통조차 일본 사람들은 오자를 붙여서 오벤끼라고 합니다. 원래는 벤끼예요. 벤끼. 근데 오벤끼라고 하는 똥통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변기님 이렇게. 자기 신체도 전부 다 그런 거 붙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걔네들은 자기 마음보다 높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되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겠다. 이런 속셈이 담겨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을 자신의 마음보다 더 높이 떠받드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오늘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좋은 시절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고마움이 화가 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쥐어쓰되 내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의 관리자로서 있어야지 그 돈의 주인으로 있으면 돈은 날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일본 사람들이 행동으로 잊지 않고 이 원칙을 간직하기 위해 모든 사물에 님자를 붙이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전기님, 전차님, 다 돈님, 변기님, 밤님 이렇게 부르고 있대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행동지침이라는 행동법입니다. 행동지침은 누구나 꼭 지켜야 하는 법률로서 행동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법은 그저 단순한 이유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원하는 최종 목표와 그로 인한 앞뒤 상황을 모두 생각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힘들겠죠. 처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저렇게 해왔, 몇천 년은 아니지만 몇백 년 동안 해와가지고선 지금 만든 것이 저 정도인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조 시대 때 고야케라고 하는 이름이 고야케예요. 사람 이름이. 고씨의 이름이 야케입니다. 야케라는 것은 바다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고야케라고 하는 그 직원 잘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조 때부터 4대 임금인 세종대왕 때까지 직원 잘하기로 유명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사람의 직원이 골머리가 아플 만큼 싫었지만 왜냐면 전하 이러고서 부르는 게 밤낮 그 고야케예요. 오죽하면 저 고야케 그랬겠어요. 싫었지만 이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게 좀 전에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시면 저 사람 잘라버리시죠. 그러니까 안 잘랐어요, 세종이. 왜 안 잘랐느냐?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원이 듣기 싫다고 해서, 쫓아내버리면 그때부터 직원을 하는 신하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종대왕은 이렇게 사려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밑에서 잘라버리면 저 사람이 직원을 해서 잘라버렸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데, 그럼 나한테 아무도 직원하지 않고 간신들만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이 사람이 너무나 임금 앞에 당당하게 그려가지고 결국은 한번 파직시켰습니다. 파직시키고 1년 만에 다시 불러들였어요. 예.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직원 잘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래서 고약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 고약해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성미, 언행 따위가 사나운 사람을 고약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직원 잘하는 고약해라고 하는 신화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약해는 원래 한자말이 있지만 한자말을 안 써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약해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셨죠? 왜 저런 걸 고약해라 그러나? 그 고약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도 전화해가지고서 하도 세종대왕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세종대왕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행동 지침은 이렇게 현실이라는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범죄 없는 도시를 위한 행동 지침, 그리고 나라의 잘못을 탄핵하기 위한 행동 지침, 또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 지침, 또 편법이 필요 없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 따위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이 편법이라는 건 왜 나오느냐?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과 상속세도 모두 행동 지침으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는 4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40%는 기본이고 거기다 붙이고 하면 한 60%가 날아가요. 그럼 여러분들 상속받아가지고 60% 떼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게 상속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하려면은 뭔가 편법을 써야 돼요. 요즘은 부자는 함부로 못 죽어요. 아셨죠? 죽으면 큰일 나요. 자식이 망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저 의학기술학도 빌려가지고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원래 그 살을 내면 그 육각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도 그 살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안 죽어요. 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살아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이 상속세가 바뀌면 죽을 수는 있어요. 상속세라는 건 내가 내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상속세는 물어도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식한테 이것을 물려가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속세를 폐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만이 편법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무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은 편법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면 그 부강 때문에 교만하여 다시 나라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동은 현실이고 생각은 추상입니다. 때문에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행동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행동으로 가꿔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 지침은 행동 요법처럼 그로 인한 실효와 상황을 모두 생각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진이 불가 어자, 충기 허야, 퇴이 불가 추자, 속 입을 가금냐. 나아가되 적이 막지 못하면 그 허점을 찔러 공격하기 때문이고, 물러가되 적이 쫓지 못하면 빨라서 적이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진격을 하되 방어할 수 없는 것은, 상대편이 방어할 수 없는 것은 그 허를 찌르기 때문이고, 후퇴하되 우리가 도망가되 적이 추격할 수 없는 것은 신속하여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허를 치는 행동은 상대방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빠른 속도로 후퇴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동 지침이 이런 거예요. 고, 아역전, 적수 고르심구, 부득 불려 아전자,
공기소필구야. 그러므로 내가 싸우고자 하면 적이 비록 성루를 높이 쌓고 참호를 깊이 파도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싸우고자 하면, 내가 싸우려고 해. 그러면 적이 비록 성루를 높이 쌓고 또 도량을 깊이 파서, 그게 뭐냐면 안 싸우겠다는 뜻이죠. 나와 더불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이 반드시 구원해야 할 것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적한테 꼭 필요한 것을 공격하면 자기네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공격하면 적은 싸우지 않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고 도량을 깊이 파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와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청와대 멀리서 하는 태극기 운동은 아무리 인파가 많다고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뭐 하겠어요? 나와서 구경하죠. 그거 수고했네 이러고 돌아서가면 돼요. 그럼 가면 안 된다. 아불욕전, 수획지수지, 적부득 여야전자, 괴기소지야.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비록 땅에 선만 긋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넘어오지 말아라. 아니 그래서 그냥 연필에다가 선만 긋고 지킬지라도 적이 싸움을 걸지 못하는 것은 그 원하는 바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싸우기 싫으면 비록 땅에 금을 긋고 지킬지라도 적이 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적이 원하는 것을 허물어뜨려서, 그러니까 적이 이득이 없다 이거예요. 적이 싸울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행동 지침도 이와 같아서 어떻게 행동하면 적이 나와 싸우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적이 꿈쩍하지 않는지 미리 생각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나의 행동입니다. 예, 그게 손자 정도 돼야지 이렇게 해야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갈머리들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고 형인 이 아무형, 즉 아전, 이 적분, 아전 위일, 적분 위십, 시 20, 공기 일야, 즉 아중적과. 그러므로 적의 형태는 드러나게 하고 나의 형태는 드러나지 않게 하면 나는 뭉치고 적은 분산하게 되니, 나는 하나로 뭉치고 적은 열로 나누어지면 이는 나의 열로서 적의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 나는 우세하고 적은 열세할 것이다. 이 말도 쉽게 표현하면은 적은 드러나게 하고, 적은 많이 드러나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북 가서 지금 많이 봤잖아요. 쟤들 땅바닥도 개판이고, 그 차도 없고, 그리고 또 평양 아닌다면 다른 데는 볼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평양만 볼 것 있고,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적을 드러나게 하고, 또 아군은 드러나지 않으면 아군은 집중하고 적은 분산된다. 아군은 집중하여 하나가 되고 적군은 분산하여 열이 되면 이는 열로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많은 것이 적은 것을 공격하면 아군은 우세하고 적은 열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우리는 적의 상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는 짓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면 그 세계는 약점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세계는 더욱 견고해져 강한 힘으로 상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능히 중격과, 즉 오지소 여전자 약의. 능히 우세로서 열세를 치면 내가 싸워야 할 바는 간단할 것이다. 이 말은 크고 강한 힘으로 작고 약한 것을 공격하면 쉽게 적을 격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나면 약점이 발각되고, 또 드러나지 않으면 약점은 보이지 않아 강하게 집결되니 강한 힘이 약한 약점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동은 단호하게, 그러나 생각은 은밀하게 행동 지침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누구나 이렇게 사는 삶, 행동 지침을 통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진국민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